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제주와 경남을 찾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수도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며 파면 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동원 대변인, 최창녕 요긴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대선이 12일 남았고요. 사전투표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절반이 좀 지난 시점이 됐는데 새 후보 초반에는 이 TK에서 비슷한 유세 전략을 이어갔다가 지금은 각기 다른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처음에 TK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이른바 경부선 라인으로 저희 국민의힘 유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상당 부분 중점을 역시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9시에 곧 이어서 한 20분 뒤에겠죠.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당사에서 엽니다. 예. 그리고 11시에는 경제 5단체장 합동으로 이 경제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대한상공회에서 또 열 계획이고요. 또 정치 개혁과 경제 성장을 양축으로 하는 동선이 뚜렷하게 돼 있습니다. 오후에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3번을 했죠. 부천, 소사 지역에서 3번을 했는데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천과 광명에서 또 활발한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중간 사이사이에는 또 의사협회라든가 여성단체, 협의회 등 직능단체도 같이 간담회를 열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아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자체는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저는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워낙 그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이면 지역, 직능단체면 직능단체,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동선,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급격한 상승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요. 이제 내일 금요일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2차 토론회를 지나고 다음 주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따가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 관련도 이번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보폭을 빨리 하는 그런 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이재명 후보 얘기는 좀 이따가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요. 이준석 후보의 청년층 지금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청년 중심이거든요. 예. 이른바 학식 같이 먹기 하는 그런 캠페인도 나름대로 주요를 하면서 2030의 표심을 역시 2030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준석 외에는 대안이 있느냐라는 캠페인이 나름대로는 그 주요를 했다. 그래서 우리 범보수입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도 무슨 상대방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른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당히 큰 변곡점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5월 12일부터 정말 말 그대로 강행군으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체력 관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후보가 모든 지역을 예. 다 훑는 거니까 전 동선에서 뭐 특별히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처음에 다 저기 이준석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TK 지역, PK 지역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은 뭐 어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후보에게도 마찬가지고 인구의 반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권자의 반인데 지난 대선 때 20대 선거에서는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예.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다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부천 소사 지금 아까 말씀하셨고 예. 또 이재명 후보도 지역과 인천이에요. 뭐 경기하고 인천은 뭐 다르긴 합니다만 수도권이란 말이죠. 예. 이준석 후보도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노원, 동탄이에요. 동탄이지만, 예. 동탄이 와서 노원, 동탄, 서울 이 수도권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지역 기반이 있는 거죠. 예. 그 지역 기반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충청 얘기는 좀 안 나옵니다만 충청권이 완전히 바로미터예요.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충청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충청 이게 결국 이제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어려워요. 물론 TK, PK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해요. 어떤 네. 지역 가서 특히 그 지역만 얘기하는 건 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별로 적절치 않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제 더블 스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의 수치가 이제 많이 다르니까 어떤 특정한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생각보다 나름대로 그야말로 보수 진보 진영이 좀 결집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또 일부 여론조사는 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 것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여론조사가 나오겠지만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를 못 해요.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으로 들어갈 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의미 있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나타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제일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제일 리스크가 있는 게 김문수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후보 본인의 리스크. 후보 본인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미 이재명 후보의 사보 리스크는 이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근데 지금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내는 메시지가 아까 지금 우리 김동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직능단체 많고 다 하겠죠. 다른 후보 캠페인도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 선거는 중요한 게 정권 교체론이 높아요. 정권 교체론이 높다라는 거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평가, 심판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망적 투표다. 그리고 이제 총선거는 회고적 투표다. 이건 아주 진부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는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회고적 투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엄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부정선거 관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선거의 프레임, 이 선거의 본질 이 부분을 잘 간파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직능단체 몇 개 만나고 정치개혁 몇 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한 메시지 드리고 중요한 아젠다 드리겠습니다만 이 선거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요.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이명박 후보가 이길 때 근데 이명박 후보가 BBK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도적 표차로 이긴 게 뭡니까? 그 당시 국민은 좀 이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 살려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선거의 본질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본질을 잘 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자막에 나오는 일부 이제 의원들은 그런 나름의 이제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 스스로가 전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한길 씨와 함께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러 나선 건데요. 이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반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재판 일정 외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에 관련한 영화 관람을 택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영화는 볼 수 있죠. 어느 누구로든지.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갇힌 영화의 몸은 아니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하필이면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성격의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같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그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강사. 네, 전한길 강사 등을 비롯해서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초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지자들 그 당시에 아스파트를 가득 메웠던 분들이 오랜만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아주 이 윤 대통령의 그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안도를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하필이면
그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네. 그것을 감안해서 개봉 날짜를 맞춘 성격은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뭐 날짜 성격상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대선은 뭐 어차피 이기는 승자 독식 이는 아주 절체절명의 큰 대한민국 최고의 운명이 걸린 하나의 대회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당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는 볼 수 있대 선거를 의식을 하면은 자중을 해야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힘을 실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예. 저렇게 공개 횡보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김건희 예. 여사의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은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또 저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절연이라든가 거리두기에 앞장서서 얘기를 하기는 그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승리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행동도 언행도 해야 된다라는 그 일각의 주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후보의 입장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당 전체의 지금 선대위라든가 전체적인 그 반응은 자중을 하는 것이 맞다. 뭐 본인이 억울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는 공개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내 전체적인 모습에는 영향을 그렇게 적게 미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는 건데 예. 어이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 개탄스럽고. 네. 제가 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영화 보는 것도 자제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예. 전직 대통령이고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제해야죠. 그럼 전환기 게다가- 초청을 했는데 그럼 거절을 했어야 된다. 거절 당연히 해야죠. 아. 그 전환기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신문에서 본 건데, 방송에서 본 건데, 언론에서 본 겁니다만,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실체를 알리기에 딱 맞는다.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고 수구적이고 극우적입니까? 이런 발언을,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요? 뭐 선거에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에 여러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지지하고 여전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 얘기는 부정선거가 그중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 군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당일날. 그 뭐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그 함의가 깔려 있다고요. 이 맥락 속에. 근데 아직도 부정선거 관련된 다큐 영화를 본다는 얘기는 내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전 그 메시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볼 이유가 없죠.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확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민감한 시기에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고 사고고 인식이에요. 근데 거길 가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를 보고 앉았는데 당연히 이거는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문식 전 최고인가요? 김문식 당협위원장인가요? 예. 재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올 정도예요. 그건 뭐 그분의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김문수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부정선거 영화 관련 영화를 본 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맞죠. 예. 근데 이 맥락상 이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이게 대선 후보가?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건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아닌 게 입증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정선거를 얘기할까? 이건 사실상 극우 일단의 극우 세력, 아주 소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세력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 안 할 겁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이 관람을 하고 또 현재 지금 싸우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선거 관련해서 이거 의혹 제기가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한길이라는 분은 뭐 선거 국면이니까 부정선거 시체를 알리기에 너무 딱 맞는다? 선거 치르겠다는 집단인지 저는 아예 직위를 작정한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혹독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예. 짧게 예. 말씀하시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이긴 선거를 갖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고 아주 그 비아냥성 아주 혼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예.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정선거가 만일에 있다면, 네, 이건 가정입니다. 있다면은 지금 그 당시에 결과가 0.7%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요. 만일에 있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예, 수백만 표 차이로 이겼던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종의 뭐 음모가 있었다면은 대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저걸 이렇게 한 번에 한 문장으로 상대방을 바보 만드는 식으로 요즘에는 뭐 바보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뭐 무슨 호텔 경제학 그걸 이 취지도 모르면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말 그 품격이 없다는 거는 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문장으로 자기가 이긴 선거인데도 부정선거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가로 열고 바보 아니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수백만 표 차이로 이길 걸 그렇게 수십만 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선거를 지금 2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사과하고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뭐 뚱딴지 같이 왜 사과냐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으로 됐고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자연인이죠. 1호 당원이라는 그런 얘기 수식어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유죄를 떠나서 유무죄를 떠나서 이미 국민들께 김건희 여사라는 이 이미지로 하면은 상당한 스트레스, 예,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이미 긍정적인 그 시그널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준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특검이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뭡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무죄를 떠나서 이미 국민들께 적지 않은 그런 그 불편함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를 해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꼭 표를 얻기 위한 즉흥성 사과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다라고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모든 게 TPO라는 게 있습니까? 타임과 플레이스와 상황.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털 건 털고 가야 된다. 예, 비대위원장 젊지만 30대 중반의 비대위원장이 당 현재는 대표 성격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린 것 그 자체만으로도 꼭 이분이 유무죄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행을 하면요. 공감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자 부인, 배우자도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조금 낱낱이 어떤 분이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어떤 국격을 갖췄는지 그런 이 TV 토론을 제의했다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면요.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공감해 주실 시청자 여러분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토론회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공식 사과를 하면서 김혜경 여사도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 후보자의 부인, 배우자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검증하는 것과 토론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배우자만 왜 그럼 토론을 합니까? 아들, 딸은 왜 안 합니까? 전 그래서 이 토론, 이 제안 자체가 할 수 있겠죠. 뭐 세상에 뭐 하려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토론회를 해야 되죠, 배우자가? 배우자에 대한 검증 언론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발도 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건 검증의 차원인 것이고 토론이라는 건 뭡니까?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을 국민들 앞에서 그 서로 논쟁을 함으로써 서로의 그 장단점을 알고 역량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배우자를 토론회를 해야 되죠? 검증하라 이거예요. 검증하는 거 토론회 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글쎄 뭐 제가 그 국민의힘의 토론을 제안하는 속내를 알 길은 없습니다만 뭐 근데 아마 이제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의 예. 그 아마 뭐 법인카드 관련 혐의 이런 것들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선거 전략을 좀 할 수 있죠. 정당 차원에서 그냥 그 제안할 수 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 당위적인 거 뭐 옳다 그러다 뭐 그거 평론하는 거 의미가 없어. 어차피 지금 양당이 자신이 이겨야 되니까 뭐 규범 따지겠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선거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명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의 부인 배우자는 공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뭐 사실상의 공인이다라고 하시면 네. 공인은 아닌 거예요. 공인이 아닌 사람이 왜 토론회를 나오냐고요. 참 그래서 저는 보면 국민의힘이 다른 이슈를 가지고 좀 이렇게 거대하게 어떤 매크로한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불리한 예. 구도면은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유권자들에게 임팩트도 주고 충격도 주고 감동도 주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볼 때 황당해요. 전 역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대선을 쭉 제가 봐왔습니다만 87년도 대선이 13대 대선이었잖아요. 한 번도 후보자 부인 뭐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 뭐 남편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예. 전 배우자의 토론을 제안한 정당을 처음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뭐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자신 있으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거 다 합니까? 자신 있으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토론의 제안은 오히려 제안 안 하니만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가 12일 남았고 사전 투표까지는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몸을 좀 낮추고 있는 모양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 단일화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다음 주 이제 25일이 투표용지 인쇄 예.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물론 단일화가 극적인 성사가 이루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양새가 되지만 25일이 설령 지난다 손 치더라도 단일화는 이 6월 3일 이전까지 물론 인쇄용지에 두 분 중에 한 분 이름이 이렇게 사퇴라는 그런 글씨가 써 있는 거하고 안 써 있는 거는 한 몇십만 표 차이가 무효표가 되는 그런 손실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수치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두 분의 합해서 여기서 두 분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김문수, 이준석 이른바 범중도 보수 진영의 이 지지율 합계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 아주 월등히 앞서는 거에 상당한 육박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그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되면은 오늘 뭐 선거 비용 얘기는 제가 시간상 얘기를 이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만은 선거 비용 문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바로 오늘 TV 토론 내일이죠. 내일 TV 토론 이후에 3, 4일 동안에 이런 그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 탈 것이다. 지금 양 후보 특히 이 이준석 후보는 이런 지하에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한 당연합니다. 그것도 선거에 임하는 사람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막판 성사되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하되 이른바 대리인들이 나서서 단일화는 차츰차츰 물꼬를 터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룹이즈 어제 나왔던 이동훈 기억신당 수석 대변인이 차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또 부인을 했죠. 예. 나한테 직접적인 그런 제안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쪽 그 주장도 절반 맞고 절반은 아닐 수가 있는 게요. 바로 단일화는 제일 목적이 이기기 위한 단일화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갈지 모르는 매우 위험스러운 평가를 받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은 막아야 되겠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집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 몰염치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대 정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현명한가라는 것을 절실히 호소를 하는 입장인데요. 네. 단일화 입장 그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또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당권을 주겠다. 현실 가능성 그리고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죠. 예, 서울시장 자리에 뭐 그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니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네. 당권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원들이 당대표를 결정을 하는 뽑는 거죠. 성격입니다. 서울시장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내리고 이준석 그 서울시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 간에 또 경선이 있어야 되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게 우리 이 후보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원은 해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네. 그런데 당이 또 대선이 지나면은 당권 헤게모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도상연습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그 대가라든가 이런 거는 꼭 딜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어떤 그 대권에 대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분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플러스 요인을 주기 마련이죠. 그게 당권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함수다. 왜? 네. 당원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렇죠. 그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보지 않겠어요? 근데 명분이 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자신과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해서 선거에 임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럼 단일화 응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게 뭐가 여론조사에서. 나와야 돼요. 예, 예. 그게 나오고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이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를 합친 지지율의 양자 합계가 대결로, 이 양자 대결로 갈 때 이기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정도, 두 개 정도까지는 어렵고 몇 개가 나오면서 약간의 흐름을 형성할 정도 되면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유인을 받겠죠. 그리고 설령 그 실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재련을 그야말로 선언에 가까울 정도의 명시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했던 그 세 가지 있었잖아요. 계엄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다음에 이제 극단 세력과의 결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설령 승리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명분이 되니까 자기 훗날 정치에 자기가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실리도 없고 명분도 괜히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그런 아까 말한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거기에 같이 단일화하면 자신의 향후 정치에 대해서 명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이제 마음밖에 안 된 정치인인데 굳이 그 수구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세력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두 개가 다 있으면 더 좋은데 실리와 명분이 다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지나간 건데 저는 뭐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를 뭐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건 글쎄 뭐 이재명 포비아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단정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후보도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적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요긴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대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